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간밤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미국에서 AI 관련 새로운 뉴스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저희가 이걸 발빠르게 딱 받아서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흐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테니까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큰 흐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AI 업계에서 이 컴퓨팅 자원 확보 전쟁,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 저 너머에 우리 손안의 기기 있잖아요. 여기서 AI를 구현하려는 움직임, 온디바이스 AI, 이게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릴게요.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줬던 매크로 소식부터 잠깐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자산 가치가 좀 높다, 뭐 이런 식의 발언으로 신중론을 딱 펼쳤는데,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열어뒀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게 9월 24일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요. 달러는 강하고 금리는 더 내릴 수도 있다. 약간 상반된 신호가 나오면서 투자 환경이 좀 불확실해진 느낌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연준 내에서도 약간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이 방향 잡기가 조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은 자산시장 과열, 이걸 좀 경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고요. 데일리 총재는 경기 둔화 가능성, 여기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엇갈린 신호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서 기술주 투자하실 때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배경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거시적인 배경은 좀 염두에 두되 AI 산업 자체의 그 미시적인 뉴스들, 여기에 더 집중해서 그 의미를 좀 파헤쳐보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자료들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죠. AI 시장의 최신 동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확보 전쟁의 최전선. 오픈 AI 이야기죠. 로이터 통신이 9월 24일자로 전한 소식인데요. 오픈 AI의 그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름도 거창하죠? 스타게이트. 이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파트너십 방식까지 구체화되고 있어서 이게 좀 주목됩니다. AI 모델 한번 돌리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 거의 상식이 됐는데요. 오픈 AI는 이걸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요. 그쵸?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그 구체적인 확장 계획하고 또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오픈 AI가 오라클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가 손잡고 미국 안에 데이터 센터를 5곳이나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인데요. 최종 목표는 총 10기가와트, GW. 이 정도 급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겁니다. 10기가와트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정말 대형 원자력 발전소 몇 개가 생산하는 전력량이랑 맞먹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눈여겨볼 부분은 핵심 부품인 AI 칩, 그러니까 GPU 확보 전략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사는 거, 이걸 넘어서서 부채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리스 방식까지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특히 엔비디아하고는 아주 대규모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GPU 공급 부족이 계속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진짜 AI 경쟁의 최우선순위가 결국 안정적인 컴퓨터 확보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10기가와트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네요. 이 정도면 단순히 데이터 센터 몇 개 더 짓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AI를 위한 고시 인프라를 새로 까는 느낌인데요. 저희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AI를 전기 먹는 거대한 공장이라고 본다면 오픈 AI는 지금 공장을 돌리기 위한 부지, 데이터 센터, 전기, 전력망, 최신 기계, GPU, 냉각수, 쿨링 시스템, 그리고 물류도로, 네트워크까지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역대급 스케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오픈 AI 이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AI 인프라 전체의 판 자체를 키우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기가와트급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전력 인프라에 정말 막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열을 식히려면 고성능 냉각 기술 필요하죠.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관련 부품 공급망까지. 와, 이게 연쇄적인 수요 폭발을 예고하는 겁니다. AI 경쟁이 곧 인프라 전쟁이다. 이 말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관련 기업들 주가도 좀 출렁였죠. 어제 9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파트너인 오라클은 한 1.71% 내렸고 칩 공급의 핵심인 엔비디아도 0.82% 하락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18%, 소폭 올랐네요. 시장 반응은 일단 좀 지켜보는 분위기일 수도 있겠군요. 네, 단기적인 주가 반응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그 장기적인 파급 효과,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빨라지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다른 파트너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자체 칩 개발에 나설 가능성 같은 거, 이런 앞으로의 전략 변화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인프라 경쟁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기반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AI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환경, 즉 플랫폼 경쟁이죠. 다음 소식은 바로 이 플랫폼 경쟁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 이야기입니다. 역시 로이터 통신이 9월 24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모듈러라는 AI 스타트업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려는 곳인지 이게 핵심인데요. AI 모델 개발부터 실제 서비스 적용, 이걸 추론이라고 하죠. 이 전 과정의 속도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스택을 개발하고 있대요. 현재 AI 개발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플랫폼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모듈러는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입니다. 현재 AI 생태계가 엔비디아, 쿠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게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고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거든요. 모듈러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개발자들한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건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좀 길게 보면 AI 개발 방식의 표준 경쟁, 이걸 유발하면서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요. 현재 AI 연산의 핵심인 GPU가 아주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기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쿠다는 이 기계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운영체제나 고급 도구 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듈러는 바로 이 운영체제나 도구 세트를 더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어쩌면 특정 작업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계, 같은 GPU를 쓰더라도 더 나은 소프트웨어로 더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끌어내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엔비디아가 수년간 쌓아온 그 쿠다 생태계, 이 벽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개발자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 기존 코드와의 호환성 문제, 이런 걸 고려하면 모듈러가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기술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개발자 커뮤니티를 확보하고 실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AI 모델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필요성이 커지면서 모듈러 같은 전문화된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장 쿠다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하거나 특정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0.82% 하락한 데에는 이런 경쟁 구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고요. AMD 같은 다른 칩 제조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인프라에 이어서 플랫폼까지 AI 경쟁의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군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더 우리 가까이로 돌려보겠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같은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려는 움직임, 온디바이스 AI, 이것도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죠, 더 버지가 9월 25일 새벽에 전한 따끈한 소식인데요. 모바일 칩의
강자 퀄컴이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칩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성능 향상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는 CPU, 중앙처리 장치죠. 이것도 물론이고 특히 AI 연산을 전담하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칩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성능 향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더 많은 AI 기능을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진 편집이라든지 실시간 번역, 개인 맞춤형 비서 기능 같은 거를 더 매끄럽게 실행하려는 거죠.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의 작은 AI 컴퓨터 혹은 포켓 데이터 센터로 진화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AI 기능을 쓸 때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고 결과를 받아오는 대신에 폰 안에서 바로 처리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응답 속도가 빨라지는 건 뭐 기본이고요. 클라우드 서버 사용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또 데이터를 외부로 안 보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도 더 유리하고 통신 과정에서 소모되는 배터리도 아낄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더 똑똑해져서 굳이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좀 복잡한 AI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클라우드를 도심의 본사, 스마트폰을 동네 지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는 거의 모든 중요한 업무를 본사에 물어보고 처리했다면 이제는 동네 지사가 훨씬 유능해져서 온디바이스 AI 성능 향상. 웬만한 일은 자체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걸 폰에서 처리할 수는 없고요. 여전히 강력한 클라우드 AI와 연동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클라우드와 기기, 즉 엣지 간의 역할 분담이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 흥미롭네요. 이 소식 덕분인지 어제 퀄컴 주가는 2.37% 상승 마감했고요. 또 퀄컴 칩을 자사 스마트 글래스 같은 데 활용하는 메타 플랫폼스 주가도 0.70% 올랐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시장 성장이 둔화된 이런 상황에서 온디바이스 AI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AI 시장의 주요 흐름들, 초대형 데이터 센터 경쟁, 플랫폼 다변화 시도,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가속화, 이 모든 것들이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곧 개장할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짚어주시죠. 오늘 특히 주목할 기업으로 퀄컴, 큐컴이라 강조하셨는데요. 네, 퀄컴은 앞서 설명드린 온디바이스 AI 강화 추세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이 작은 AI 컴퓨터가 되는 흐름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죠.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발표는 당장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 이 플래그십 모델의 채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온디바이스 AI 확산은 기업들의 그 막대한 클라우드 비용 부담, 이걸 좀 덜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절감 니즈와 맞물려서 퀄컴의 기술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신 모뎀뿐 아니라 AP, NPU까지 아우르는 그 강력한 기술 포트폴리오와 생태계 지배력, 이게 스마트폰을 넘어서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기기나 자율주행체 같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온디바이스 AI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군요. 물론 경쟁이 심해진다거나 기술 변화 속도 같은 리스크 요인도 있겠지만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해외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다룬 해외 뉴스들은 국내 여러 산업과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과 관리가 필수적이니까요. 한전 KPS,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및 변압기 관련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통신망 고도화가 필요하니까 KMW, HFR 같은 5G나 6G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아니면 국내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KINX 같은 기업도 주목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AI 반도체 및 관련 공급망입니다. AI 연산 능력의 핵심인 GPU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증가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또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고성능 반도체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패키징 관련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해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입니다. 퀄컴의 신형 칩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되면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능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 RF,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 부품 같은 걸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AI 기능이 클라우드뿐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접목되면서 NHN 클라우드나 더존비즈온처럼 AI 기반의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성장 기회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해외발 AI 미스의 핵심은 더 크고 강력해지는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과 더 똑똑해지는 개인 기기, 즉 온디바이스 AI의 부상, 이 두 가지로 요약되네요. 국내 투자 관점에서는 이와 연관된 전력, 냉각, 네트워크 같은 물리적 인프라 관련 기업들, HBM과 패키징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및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AI 시대를 움직이는 두 개의 큰 엔진,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심장과 온디바이스 AI라는 수많은 모세혈관, 이게 동시에 더 강력해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컴퓨팅 파워를 둘러싼 경쟁이 하늘과 땅, 양쪽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클라우드는 더 강력해지고 개인 기기는 더 똑똑해지는 이런 양방향 발전이 계속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새로운 종류의 AI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우리 일상의 주류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나에게 꼭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서비스가 대세가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거대 클라우드 AI 기반의 서비스가 시장을 계속 지배할까요? 어쩌면 그 둘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치열한 기술 경쟁이 결국 어떤 미래의 서비스 풍경을 만들어낼지 이걸 계속 주시하는 것이 앞으로 AI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의 진화 방향이 결국 우리가 경험할 미래 AI의 모습을 결정할 테니까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랑 나눈 이야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